제3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지요.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상 당연한 권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을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상 보험계약이란 게 원래 선의성의 밑바탕이 돼야 하는 거지요. utmost good faith, 즉 최대 선의계약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성격이 사행계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랄리스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보험사고를 통해서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럼 요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단체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단체성.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치면, 자동차 소유자가 100명이 모였다. 이 100명들은 똑같이 자동차라는 것 때문에 위험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이 보험에 들었다면 이들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거죠. 즉, 이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1대1의 계약 관계이지만, 요거를 전체를 놓고 따진다면 자동차 소유자들의 집단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인 거죠. 이때 이 자동차 소유자라는 사람들의 집단, 요거를 단체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 사람들을 골고루 보호해야 되는 것을 단체성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그 보험 자체에 존립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체의 구성원들 각각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요거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항상 무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관을 해석한다거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체성을 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럼 요거는 절대적으로 용납을 않는다. 엄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도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단체성을 해안할 정도다 그러면 요거는 인정을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원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른 걸 기재했다.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할 때 보험금 청구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을 한 거죠. 예컨대 자살인데 자살이 아닌 것처럼 했다라든가, 물론 자살인 경우로 간다면 처음부터 면책일 여지가 큽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로 고의로 숨겼기 때문에 영향을 준 거죠. 단체성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상실정의 두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그 서류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법상의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 약관 해석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보험금 청구서의 사실을 너무 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재보험 그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의 손해액인데 이걸 3억 4억 부풀려 가지고 청구를 한 경우죠. 그래서 일부러 좀 과장되게 3억 4억 온 것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지상정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면책으로 가는 거. 이렇게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게 기재됐다. 이건 이해가 가요. 다소 다르게 했지만은 그거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내 입장에서는 화재로 불난 집이 1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적으로 과실 그 뭐죠?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한 7천밖에 안 됐다. 근데 그걸 1억으로 청구했다. 이게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억짜리 건물을 막 5억이라거나 이렇게 청구를 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있다. 대법 판례도 이렇게 전적으로 사고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고의에 준할 정도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과다 청구도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 대법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과다로 많이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순수 손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내가 받고 싶은 거, 예컨대 실질적으로 내 장애 정도에 따라서 1,0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2천을 받고 싶다, 3천을 받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순수 손해보험 쪽이나 우리 재산보험 쪽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배상책임보험 쪽에서는 좀 관계가 나시다.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두 번째 사유로 면책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상실되는 거지요. 이 면책 사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소리다 그러는데, 이 면책 사유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요, 면책 사유의 개념을 조금 이해가 덜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보험회사가 이것도 안 물어주면은 왜 내가 보험을 넣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하고 질문을 해오는데, 약간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면책 사유라는 것은 통상의 보험료로는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보험료로 담보하기가 어려운 위험들은 배제시키겠다라는 의미죠. 면책 사유라는 건 두 가지 있어요. 통상의 보험료로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 보험료를 더 내면 담보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공서 양속 등에 반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을 보험회사가 욕심껏 부책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쁜 짓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고의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사회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으로 간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 면책 사유 외에 보험회사가 상대적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통상의 보험료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누구랑?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경우죠. 이 경우는 내가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런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 등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설명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발생 후에 면책 사유 안내를 하면은 왜 그것은 안 물어줍니까? 그것까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설명의 부족이지 결코 보험의 법리상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라는 것은 통상의 보험료로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물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세 번째 사유는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한번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에 3년이 경과됐다. 그럼 특별한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가 없으면 완성이 된다. 청구권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엄격해요. 그래서 법의 태도는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찾아 먹었으니까 그거는 포기해라. 이게 소멸시효의 근본 원리인 경우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보험금 그 보험 환급금 같은 게 있어요. 보험 계약을 내가 한 2번 넣고 잊어먹은 거예요. 실효됐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2년 3년 이렇게 흘렀는데 요새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그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걸 안 돌려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너무 행포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서 주어라 해가지고 환급금 같은 경우 지시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법상으로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해지 환급금, 해약 환급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하고,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포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명분상으로 뭐 보험회사가 충분히 사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약자들이 못 찾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대의적 차원에서 좀 너희들이
찾아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찾기 뭐 무슨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소멸시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일반적으로 후유장애를 청구한다라거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 소멸시효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찾아주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소멸시효 완성은 재판을 간다거나 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유가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마지막 사유가 사고 발생 후 의무 불이행입니다. 제가 통지 의무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통지 의무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의무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통지를 안 해도 돼요. 다만 통지를 안 하면은 어째요? 보험회사가 내가 사고 난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이 나에게 보험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났음을 통지하는 것은 내가 보험금을 타고 싶어서 하는 간접 의무다. 비록 의무이긴 하지만은 통지해야만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거는 직접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청구권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통지를 제때 받았다라면은 그런 보상이 안 나갔을 것이다. 또는 그런 손해가 확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이 통지음을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실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증가된 손해는 원래는 그냥 이 사고와 관계없는 손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은 이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개념으로 봐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에 대해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원래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수익자의 권한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거는 단체성의 입각에서 전체 차원에서 전체 집단 공동이익단체라고 하죠. 공동이익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긴 규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은 충분하지 않냐 싶습니다.